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어떤 생선이 사실은 65세 이후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잘못 드시면 혈압이 하루아침에 치솟고 간이 지치고 신장이 버티지 못해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을 때처럼 독소를 빨리 내보내지 못합니다. 소금, 지방, 중금속 이런 것들이 몸속에 오래 쌓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먹는 몇 가지 생선이 이 세 가지를 몽땅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매주, 매달, 몇 년씩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그냥 피곤하고 발이 붓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안 좋으십니다. 간이 조금 손상됐네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어르신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니, 난 그냥 생선 많이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생선이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생선은 소금 폭탄이라고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맛은 좋지만 젓갈처럼 염분이 강한 방식으로 조리되거나 말린 형태로 먹게 되면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서너 배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혈압이 높아지면 단순히 머리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장, 뇌혈관, 그리고 신장까지 같이 손상됩니다. 이건 단순한 짠맛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건강의 시한폭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바닷가에서 사셨고 아침마다 말린 생선을 꼭 드셨습니다. 그게 몸에 좋은 단백질이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몇 년 뒤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짠 생선을 오랫동안 너무 자주 드셨던 겁니다. 나트륨은 몸속 수분을 잡아두고 혈관을 팽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더 열심히 피를 거르느라 지치게 됩니다.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붓고 숨이 차고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중금속 축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독소를 내보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생선들은 바다에서 오래 살면서 수은,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을 몸속에 쌓아둡니다. 그 생선을 우리가 먹으면 그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 간과 신장을 괴롭히는 겁니다. 특히 대형 생선일수록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만큼 더 많은 중금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큰 생선보다 작은 생선을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떤 생선이 제일 위험한 건데요? 하고 물으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생선이 바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하는 주범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병원 신세 지지 않도록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생선은 조리법에 따라 염분과 기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구워 먹거나 말려 먹으면 나트륨과 산화된 지방이 몸속에서 혈관과 장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심장과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문제는 이 생선이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마트에 가도 시장에 가도 심지어 반찬 가게에서도 늘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밥 반찬으로도 딱 좋으니 자주 사게 되죠. 그렇지만 젊을 때야 몸이 알아서 버텨주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관이 이미 딱딱해지고 신장이 조금씩 지쳐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맛있다고 매일 먹는 건 약을 매일 먹는 거랑 똑같다. 그 약이 비타민이면 좋지만 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동안 무심코 먹었던 생선이 왜 건강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대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생선은 바로 꽁치입니다. 혹시 의외라고 생각하셨나요? 꽁치는 저렴하고 맛있고 밥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통조림으로도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꽁치 65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염분 함량입니다. 꽁치는 보통 소금간을 해서 구워 먹거나 양념을 해서 조림으로 먹습니다. 또 통조림은 제조 과정에서 이미 염분이 듬뿍 들어갑니다. 그 염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이 수분을 끌어안으려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죠. 여러분, 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으니 방심하기 쉽지만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이 젊을 때처럼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면 혈액량이 많아지고 신장이 계속 무리하게 피를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발목이나 다리가 붓고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방의 질입니다. 꽁치는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물론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도 있지만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지방입니다. 특히 높은 불에서 구울 때 지방이 산화돼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고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결과 혈압은 더 오르고 심장과 뇌혈관 질환 위험이 치솟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통조림 꽁치의 숨은 함정입니다. 통조림에는 보존과 맛을 위해 염분뿐 아니라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성분들이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이런 첨가물까지 매일 처리해야 하니 간 수치가 올라가고 피로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꽁치 통조림에 밥을 비벼 드셨습니다. 그게 제일 맛있고 간편하거든요. 그런데 1년 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0까지 오르고 간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통조림과 짠 생선을 끊자 불과 3개월 만에 혈압이 130대로 내려왔습니다. 간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중요한 건 양과 빈도입니다. 꽁치를 1년에 한두 번 먹는 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심지어 매일 먹는다면 그건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65세 이후라면 염분, 산화지방, 첨가물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혈압, 간, 신장을 동시에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꽁치 대신 뭘 먹어야 하나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기름기와 염분이 적고 중금속 위험도 낮은 작은 생선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조기나 갈치 같은 경우도 있지만 조리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 중에서도 저염, 조리법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안보다 먼저 피해야 할 3가지 생선을 확실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것만 찾는 것보다 나쁜 것을 확실히 끊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생선은 바로 참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치를 고급 생선 또는 건강식으로 생각하시죠. 특히 회로 드시거나 캔 참치로 반찬을 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참치를 자주 드시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금속 함량입니다. 참치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대형 어류입니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를 많이 먹으며 자라죠. 그 과정에서 수은,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이 몸속에 점점 쌓입니다. 문제는 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수은은 신경계와 신장을 손상시키고 간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빠르게 해독과 배출을 해내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참치를 자주 먹으면 몸속에 중금속이 차곡차곡 쌓여서 피로감,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뇌졸중,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지방 고칼로리입니다. 참치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특히 뱃살 부위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방이 체내에서 혈관을 막고 간에 지방이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간, 고지혈증, 동맥경화 위험이 커지죠. 특히 운동량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 지방을 소모하기 어렵습니다. 먹는 양이 적어도 지방이 축적되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통조림 참치의 함정입니다. 캔 참치에는 기름이나 염분이 이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에 담긴 참치는 열량이 높고 소금물에 담긴 참치는 염분이 많습니다. 또 통조림 특유의 보존제, 첨가물은 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이런 화학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 불량이 생기며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남성분이셨는데 매주 두세 번은 참치회를 드셨습니다. 신선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 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중 수은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말로는 수년간의 참치 섭취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참치를 끊고 해독 작용을 돕는 식단으로 바꾸자 6개월 후 수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참치를 완전히 평생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주 많이 먹는 습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중금속, 지방, 염분 모두가 혈압, 간, 신장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식 자리나 특별한 날에 한두 점 정도 맛보는 건 괜찮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참치회를 먹을 때는 생강이나 마늘을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이 중금속 배출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 방법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섭취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은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생선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이라 몸에 좋다던데? 맞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고등어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염분 함량과 조리 방식입니다. 고등어를 구워 드실 때 대부분 소금 간을 하거나 이미 절여진 상태의 고등어를 사오시죠. 그 절여진 고등어 한 토막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이 그대로 몸에 남습니다. 결과는 혈압 상승, 혈관 압박, 신장 피로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만성 고혈압,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름의 산화 문제입니다. 고등어는 지방 함량이 높은 생선입니다. 문제는 높은 불에서 구우면 이 지방이 쉽게 산화된다는 점입니다. 산화 지방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고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즉, 좋은 지방도 잘못된 조리법 앞에서는 나쁜 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중금속 함유 가능성입니다. 고등어는 참치처럼 대형 어류는 아니지만 바다에서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기 때문에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 일정량 축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금속 해독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축적이 더 빨라집니다. 간과 신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게 되죠. 네 번째 이유는 히스타민 중독 위험입니다. 고등어는 보관 상태에 따라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늘어나는데 이게 체내에 들어오면 두드러기, 피부 발진, 가려움, 두통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65세 이후에는 이런 반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냉동, 해동을 반복한 고등어에서 이런 문제가 더 잘 생깁니다. 저는 실제로 68세 여성분이 고등어 구이를 먹고 난 뒤 얼굴과 팔에 붉은 발진이 생기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가신 사례를 봤습니다. 원인은 히스타민 중독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도 가끔 가려움이 있었지만 나이 들고 난 뒤 증상이 훨씬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등어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라면 고등어는 자주가 아니라 가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절여진 제품이 아니라 신선한 고등어를 사서 소금 간을 최소화하고 굽기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그것도 저염으로 조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꽁치, 참치, 고등어 이 세 가지는 모두 65세 이후에 혈압, 간, 신장을 동시에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염분, 지방, 중금속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 노년기의 몸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꽁치, 참치, 고등어 이 세 가지 생선을 식단에서 빼면 생각보다 빠르게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컨디션이 좋아진다 정도가 아닙니다. 혈압, 간 수치, 신장 기능까지 건강검진 수치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혈압 변화입니다. 짠 생선과 기름진 생선을 줄이면 불과 2-3주 만에 혈압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몸속 나트륨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펌프질할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남성분은 매일 아침 꽁치나 고등어를 드시던 습관을 끊고 대신 저염 조기와 채소 반찬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뒤 혈압이 150에서 135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을 더 먹은 게 아니라 단순히 식단만 바꿨는데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두 번째는 부종과 피로의 개선입니다. 나트륨이 줄어들면 몸이 불필요하게 물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목이나 손발 붓기가 줄고 아침에 눈이 덜 부어오릅니다. 신장이 쉴 틈을 가지면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68세 여성분이 고등어 구이 대신 저염 생선찜으로 바꾼 뒤 밤에 3번 가던 화장실을 한 번만 가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간 기능의 회복입니다. 통조림이나 절인 생선 속 첨가물, 방부제, 과다 지방이 줄어들면 간은 독소 해독에 덜 시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피로감이 줄고 오후에 졸음이 덜 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과 집중력의 개선입니다. 수은 같은 중금속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신경세포가 덜 손상됩니다. 그 덕분에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술술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혈액 검사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 작은 생선입니다. 멸치, 정어리, 정갱이처럼 크기가 작은 생선은 중금속 축적이 적습니다.
또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과 미네랄 섭취에도 좋습니다. 둘째, 저염, 저지방 조리법을 사용한 생선입니다. 조기, 갈치, 대구 같은 생선도 신선한 상태에서 소금간을 최소화하고 찜이나 수육처럼 기름을 빼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안전합니다. 셋째, 해산물 다양화입니다. 굴, 홍합, 조개류 같은 해산물도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물론 신선도가 떨어지면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해 바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생선 하나를 바꾸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1년 뒤, 5년 뒤, 심지어 10년 뒤의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당장 꽁치, 참치, 고등어의 빈도를 줄이고 작은 생선과 저염 조리법을 선택해 보십시오. 당장은 맛이 조금 심심할 수 있지만 대신 혈압이 안정되고 간과 신장이 가벼워지는 걸 몸이 직접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꽁치, 참치, 고등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생활 속 식습관까지 더하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커집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본 식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줄이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금이 많으면 혈압과 신장이 망가집니다. 특히 국물 요리는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국, 찌개를 드실 땐 국물은 최소화하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 간은 소금 대신 허브, 마늘, 생강, 식초 등을 활용하면 맛은 살리고 염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의 질 바꾸기입니다. 기름진 생선 대신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튀기기보다 찌기, 굽기보다 삶기를 선택하시면 산화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은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작은 생선과 해산물 늘리기입니다. 멸치, 정어리, 정갱이, 조개류는 중금속 축적이 적고 칼슘, 아연,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뼈째 먹는 멸치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주 2, 3회 정도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신선한 재료 우선입니다. 생선이나 해산물은 오래 보관할수록 세균과 히스타민이 늘어납니다.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조리하고 남은 건 재냉동하지 말고 1, 2일 안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상하기 쉬우니 장을 볼 때 마지막에 구매하고 집에 오자마자 냉장 보관하세요. 다섯 번째,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입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세요. 차갑고 단 음료,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생선을 줄이는 것과 함께하면 혈압, 간, 신장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분들 중 상당수가 3개월 안에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건강은 한 번에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매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리하자면 꽁치는 염분 폭탄과 산화지방 문제, 참치는 중금속과 고지방 문제, 고등어는 염분, 산화지방, 히스타민 위험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선 모두 잘못된 조리법이나 과다 섭취 시 혈압, 간, 신장을 동시에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한 달 실천 계획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줄이고 바꾸는 겁니다. 1주차는 꽁치, 참치, 고등어 섭취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대신 멸치, 정어리, 정갱이, 대구 같은 작은 생선 시도하기. 국물 요리 국물은 절반만 먹기. 2주차는 여진 생선과 통조림 생선 완전히 끊기. 생선 조리 시 소금간 최소화, 허브, 마늘, 생강으로 맛내기. 하루 물 섭취 1.5리터 지키기. 3주차는 기름에 굽는 대신 찜, 삶기, 에어프라이어 활용하기. 일주일에 3번 이상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생선 먹기. 저녁 식사 후 단백질은 생선보다 두부, 달걀, 닭가슴살 위주로 바꾸기. 4주차는 생선 섭취일과 채식, 해산물 섭취일을 번갈아 운영하기. 혈압, 혈당, 체중을 기록하며 변화 확인하기. 국, 찌개에 소금 대신 다시마, 멸치, 버섯으로 육수 내기. 이 계획표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한 달 뒤 혈압과 몸의 붓기,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달 후에도 이 습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습관이 돼버리면 힘들이지 않고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선은 무조건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생선은 젊었을 때, 그리고 적정량을 먹을 때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같은 음식이라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세포의 수가 줄고 신장의 역과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하루 만에 배출하던 나트륨, 지방, 중금속이 며칠씩 몸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노폐물은 혈관을 좁히고 장기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혈관 탄력의 감소입니다. 65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염분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더 쉽게 오르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손상된 혈관은 다시 탄력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혈압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의 반응이 늦어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음식 속 독소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같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방부제, 첨가물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가려움, 발진, 두통이 노년기에는 심각한 증상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활성산소 증가입니다. 기름이 많은 생선을 높은 불에 구울 때 생기는 산화지방, 그리고 몸속에 쌓인 중금속은 모두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지방이 잘못된 조건에서는 독이 되는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체내 수분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염분이 많은 생선을 먹으면 부족한 수분이 더 빨리 소모되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그 결과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국 65세 이후에는 생선이 아무리 좋다는 소리를 들어도 염분, 지방, 중금속이 많은 종류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음식도 나에게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꽁치, 참치, 고등어 이 세 가지는 모두 염분, 지방, 중금속이라는 세 가지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큰 병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매일 매주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띵하고 숨이 차고 발이 퉁퉁 부어있는 날, 병원에 가니 혈압이 위험 수준입니다. 신장 수치가 좋지 않네요. 간이 많이 지쳤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날,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식탁에서 바꿔야 합니다. 맛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먹어왔다는 이유로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남은 인생의 건강을 스스로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시기는 아프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경고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냉장고와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꽁치, 참치, 고등어가 있다면 적어도 한 달은 멀리해 보세요. 그 한 달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